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중국 스촨대학교 연구팀이 41만 3천여 명을 평균 9.1년 동안 추적 관찰해봤습니다. 신체 부위 중 팔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19%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근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26% 낮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에 최근 게재됐는데 이 뇌질환 위험을 높이는 팔뚝살 빼야겠죠? 이 방법도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한 뉴스 전해드리는 뜨거운 남자 임지웅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화나네요. 이 팔뚝살, 저 뉴스 저 인정할 수 없어요. 잠시 후에 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알아볼 한 뉴스는 짠 음식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아주 짠 음식이 뭐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웬 뇌종양? 근데 이게 국내 연구팀이 최초로 밝혔다는 거잖아요. 짠 음식과 뇌종양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연구진 분들이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 쥐에다가 종양세포를, 뇌종양세포를 이식한 다음에 4주 동안 한쪽은 짠 사료를 먹이고 한쪽은 정상 사료를 먹인 다음에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짠 사료를 먹인 쥐에서 종양이 더 커지고 또 사망 확률이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다른 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그러니까 짠 사료를 먹은 쥐에서 굉장히 그 종양이 안 좋은 쪽으로 종양이 더 커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그게 아마도 원인일 것이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셨고요. 특히 사람 세포를 대상으로 해서 같은 실험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사람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짠 음식을 드시면 몸에 염증 반응이 증가되고 그것 때문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면역세포들에서 안 좋은 이런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양이 커지고 또 종양이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면역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도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뇌 종양이나 뇌 질환 있는 분들은 저염식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심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암이 있으신 분들은 짜게 드시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짜게 드시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염증 세포에서 증식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이토카인 같은 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관에 동맥경화증 잘 생길 수 있고 뇌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치매나 이런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뇌혈관 환자분들이 보통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데 뭐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나 항응고제 같은 거를 거의 평생 드셔야 되는데 이 짜게 드시게 되면 위에 염증이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위에 염증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드시던 분이 위에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생기면 자연히 원래는 약을 안 드시는 분 잘 지혈이 되기도 할 텐데 약을 드시니까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위장 출혈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위장 출혈이 생기면 또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중단했다가 또 뇌졸중, 뭐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드시는 분은 이 항응고제, 항혈전제 드시는 분은 특히 짠 음식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야, 근데 원래 뭐 짠 음식이 위나 뭐 혈압에 안 좋다는 건 익히들어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뭐 치매, 뇌졸중, 막 심혈관 질환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될 텐데 하는 어떤 막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짜게 먹고 있을까 봐 막 갑자기 걱정이 돼요. 어떡하죠? 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030mg입니다. 3,000mg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000mg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장량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1.5배 이상 짜게 드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싱겁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름하여 염도 1% 미각 테스트입니다. 네. 저희 앞에 지금 컵이 있는데 제작진들이 먼지 들어갈까 봐 이렇게 랩을 씌워줘가지고 제가 방금 랩을 좀 뜯었어요. 껍질 벗겨서 이게 투명해 보이는 이게 소금물이라는 그냥 거예요? 맛있는 이게 이제 염도 1%라는 얘기죠. 1%? 어떤 맛이 한번 느껴지려나? 맛봐보시고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짜신지, 짜다고 느끼시는지 안 짜다고 느끼시는지. 소금 냄새도 안 나고 약간 소금 육수 육수 넣나요? 같기도 하고
진짜? 그냥 별로 물과는 없죠? 달라요. 뭔가 간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짠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물은 아니에요. 좀 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뭔가 맑은 네. 국물을 먹는 맑은 탕 국물? 아니 이거 마시고 막 아짜 이런 분 정말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진국인데요? 맛있다. 아유 맛있다. 육수 같은데 이거? 예. 그리고 약간 그러게요. 좀 짜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간이 잘 되어 있다. 간이 잘 돼 있다, 정도. 맛있어요 물이. 자꾸 마시게 되네요. 이게 짠맛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짠 괜찮은 건가? 걸까요, 이거? 네, 1% 소금물 준비해드렸는데 우리 체내 염분량은 0.8%예요. 생리식염수가 0.9%고 바닷물이 3.5%거든요. 바닷물은 확실히 짜다고 느끼잖아요. 네. 1%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약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이 제일 맛있다고 느끼는 염분 농도는 0.8에서 0.9%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정도 염분, 그 정도 짜기로 드셨던 분들은 1% 소금을 드시면 좀 짜다고 느끼실 거고요. 그보다 짜게 드셨던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은 1% 소금을 드시고 괜찮다고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시고 드시게 될 거예요. 집에서도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데요. 500cc 생수통에다가 5g 소금 넣고선 섞으면 1%가 되시거든요. 만약 5g 재기 어려우시면 티스푼 1스푼 넣으시면 5g 정도 됩니다. 그렇게 드셔보시고 짜다고 느끼지 않으시면 짜게 드시는 습관은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입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싱겁게 드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어머나. 안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짜야 짜야 되는 짜야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쵸, 제가 지금 그쵸.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저희 안 냈다 짜서. 별로 짜다고 네. 느끼지 않고 맞아요. 괜찮네 뭐 이러고 네. 마셨어요. 진국이라니까요. 아니 네. 그러게 맛있어요. 저야 요즘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미각이 좀 둔해진다 쳐도 이 젊은이들은 좀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짜게 먹는 진짜 안 습관을 지금 다 짠데?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요. 평소에 저 진짜 짜지 않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걸로 테스트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짜게 먹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도 안 짜게 그동안 좀 느껴져요. 짜게 먹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느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짜게 먹지만 성격은 절대 짜지 않은 훌륭한 아나운서예요. 네, 집에서 그러니까 500ml의 그 생수병에 소금 5g 넣어가지고 한번 꼭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짜게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 덜 짜게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습관의 힘. 네. 습관의 아까 힘. 네, 짜게 먹는 습관이 드신 경우는 좋은 습관으로 이 습관을 바로 잡아야겠죠.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나트륨 함량을 음식 식품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덜 짜게 드신다는 연구가 있죠. 두 번째는 소금 대체로 하는 여러 가지 조미료들, 좋은 건강한 신맛, 매운맛, 강한 향신료까지 단맛은 오히려 짠맛을 부르기 때문에 달지 않게 요리하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많은 과채류, 특히 요즘의 제철이죠. 수박, 참외, 토마토에 칼륨이 더 많고요. 채소는 짙은 색 아니면 말린 채소에 많습니다. 네 번째는 뜨거울 때는 우리가 짠맛을 덜 느낍니다. 따라서 드시기 직전에 간하시는 게 좀 소금을 줄일 수 있고 마지막을 놓쳤는데요. 아주 그 짭짤한 안주를 부르는 음주, 그다음 라면 같은 야식, 네, 이런 것들이 국내 대규모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30에서 50세 사이의 이 성인 남성들의 많은 이제 습관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WHO의 2g 이하가 섭취 권장량이다 2배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양의 소금을 먹고 1등을 하신 거죠. 이런 분들의 또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볼 수 없는 이 환경이잖아요. 직장에 계신 분들. 그래서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습관은요. 오전에 못 보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저녁에 야식이나 음주한 시간에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네요. 네. 재방송이 네. 좀 많이 나가기도 하고 네. 다시 보기엔 또 무료니까 KBS. 야. 그러니까 야식을 드시면서 무물을 보시는 거죠. 아, 역시 예. 훌륭한 연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식만 혈당을 높이는 게 아니라 소음도 혈당을 높인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어느 정도의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뭐 약간 주관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요. 통상 50에서 60데시벨보다 높으면 소음으로 느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WHO에서는 55데시벨 이상을 소음으로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것이 소음인지 한번 준비해봤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 뭐 그냥 쇼핑센터에서 들리는 소음들, 승용차, 우리 자동차 소음 아시죠? 또 지하철이나 특히 요즘 이어폰,
예, 뭐 다들 하나씩 꽂고 다니시는 그 이어폰, 그 다음에 뭐 펑 하는 축제 행사 이런 경우에 모두 소음이죠. 따라서 굉장히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WHO에서 이 대기 오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인체 유해한 환경 요인으로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대로 이 소음과 당뇨와 연관된 연구가 꽤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덴마크의 장기간 10년 연구에서도 교통소음이 많을수록 당뇨가 많이 생겼고요. 또 국내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는데 이 소음이 특히 야간 자동차 교통 소음이 1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임신성 당뇨병 발병률 7% 증가한다. 이런 연구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